진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고 이제 깨달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일 거는 같아요. 어느 깨달음이 순간이면 나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냥 그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건데, 아까 고1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때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면 조금 쉬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한 노동부에서 만든 사이트하고 교육부에서 만든 진로교육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커리어넷이라는 거하고 워크넷이라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당히 좋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 거기 자녀들을 거기 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보면 공부 하나도 못하죠. 이제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검사도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거든요. 짧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진로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주도적 진로개척이에요. 그걸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척을 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얘가 진짜로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건 진짜 잘 관찰하셔야죠. 이제 아이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얘가 진짜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해주겠다는 동기부여를 주어서 그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다, 저는 생각해요. 그 미래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건, 이건 꼭 메모해 두세요. 이거 되게 제가 비싼 돈 들인 건데 지금 우리 조주현 대표님이 폭력성이 좀 무서워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 세 단어입니다. 문제, 욕구, 결핍. 요거 문제, 욕구, 결핍. 문제, 욕구, 결핍. 요거 세 가지 다른데요. 짧게 대답하면, 이렇게만 대답하면 다 끝나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예. 네. 잘 몰라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에 관한 거를 얘기하는 건 직업이라든가 삶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는 이 세 단어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문제를, 아니면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결핍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업이 생겨나고 상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죠? 그러니까 내가 20년 후에 진짜로 좋은 직업이 뭔지, 그거는 20년 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문제, 욕구, 결핍, 그게 뭔지를 판단해.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래는 다 현재 속에 있는데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은데 그 퍼져 있을 걸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그거는 누가 갑자기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뭐 그 잘 알려져 있는 미래학자들은 전부 다 어디 엘빈 토플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의 읽는 기계. 그래가지고 한 90%는 완전 막노동이라는 거죠. 읽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기계고, 나머지 10% 그걸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예측합니다. 아이를 진짜로 잘 관찰하세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주위에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관찰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이 진로교육의 핵심은 장점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키워주는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진짜 차별화된 장점이 뭔지 하는 걸 찾는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답이 나오고, 그렇게 답을 찾아야지 얘가 어떤 학교를 갈 거다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해요. 자원봉사 활동을 간다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부모 활동을 많이 하세요.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혼자 자기 자녀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네. 학교에 가서 다른 자녀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 보면 얘가 좀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진짜로 관찰해 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고 그 정두산이라는 분이 주제가 강의 주제가 엄마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자식은 한 번밖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엄마로 제대로.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릇론인데요. 밥을 먹을 때요. 큰 그릇이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접시도 필요하고요. 물을 담기 위해서 높이가 있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게 컵이겠죠. 다양한 그릇에 의해서 식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다 보기 좋은 그릇만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게 또 문제인 거죠. 특히나 저는 사실은 자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한 거죠.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크로 개인의 관점에서 또 패솔로지컬한 병리적 관점에서 저희들은 전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관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환자예요. 그럼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해주는 거는 결국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아, 나도 지금 뭐 헛되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즉, 내 그릇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고 결국 가장 큰 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많은 돈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부모의 입장인 분도 있고 그 배움이 필요한 젊은이의 입장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잘 사는 거거든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면은 돈이 많고 먹을 걸 맛있는 걸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가운데 자기의 만족, 삶의 보람을 느껴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측하는 것도 현재에서 예측을 하는 거지 미래는 그때 가면은 현재가 됩니다. 저희 알코올 환자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마시지 말자. 자고 나서 깨어나면 또 오늘이거든요. 오늘만 참자. 근데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까지만 먹을게. 그러거든요. 생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뭔가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술을 자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먹으면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오늘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파들어가서 과거에 반복됐던 문제들을 현재에서는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현재의 생각 속에서 결국은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here and now. 지금 여기입니다. 시공을 절대 초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있자. 죽으면 끝입니다.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를 91년부터 했으니까 만 22년 정도 되는 건데요. 놓친 분도 꽤 많아요. 돌아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살에 성공하신 분들. 저는 그래서 죽음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행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잘하기. 그게 기본적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학부모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 애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지금 하는 거고, 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잘 살게. 그 사람이 그릇의 크기에 맞게 잘 살게끔 하는 거예요. 돈을 꼭 잘 벌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애는 큰 그릇이야. 뭐가 잘못되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릇의 크기를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본인이 변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드맵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상태는 나빠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느껴서 절실하게 그쪽으로 가는데 힘들 때 요쪽 방면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공교육의 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너무 주입식, 그 다음에 서열식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뭐 평생 학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lifelong education.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또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과 영역에는 사이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세상의 학교인 거죠.